자, 기름통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름통 여기 그 맥스에서 실린더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고, 예, 설명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조금 더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름통을 만들고 쓸 때, 원통형 오브젝트를 만들고 쓸 때는 항상 이게 4분의 1로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4, 8, 16, 32 이런 식으로 2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는데, 봤을 때 로우 폴리곤 32로 두는 게 요새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제가 되게 많이 잘라가지고 그 한 16? 이거 2분의 1 정도 썼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PC가 좋아져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안 써도 될 것 같아가지고 맨 좀 늘려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가져가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때는 항상 이렇게 메테리얼을 먼저 넣고 시작해야 되는데, 모드를 슬레이트로 바꿔주고, 메테리얼 키는 거는 M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 근데 상단에 메테리얼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해도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한 상태에서 메테리얼은 어떻게 쓰냐, 이 PBR 메테리얼 메탈로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러프니스는 1로 둡니다.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자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됐죠. 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메테리얼이 선택이 안 됐어요. 메테리얼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와 메테리얼을 선택한 후에 상단에 Assign Material to Select를 클릭해야 메테리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조금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몇 번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메테리얼을 골랐습니다. 넣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 되죠. 자, 오브젝트를 선택했습니다. 메테리얼을 넣으려고 클릭을 딱 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선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가끔씩 이게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려고 딱 봤는데 이게 선택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 이거 안 떠요. 뭐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클릭했을 때와 안 클릭했을 때가 이게 흰색이 이게 테두리가 생기거든요. 이게 좀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자, 글자를 봅시다. 글자가 흰색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만 안 켜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 안 켜지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과 선택되지 않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맨날 보던 게 아니니까 솔직히 처음 보는 거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자.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이름을 뭐라고 적을 거냐면,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메테리얼 이름을. 이걸 뭐라고 적을 거냐면 기름, 간단하게 기름이라고 적을 겁니다. 얘도 똑같이 기름이라고 적는데, 그 숫자 키 맨 끝에 보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 거를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줄 긋는 게 나오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언더바라고 불러요. 언더바 그 다음에 로우라고 칠 겁니다. 왜 언더바 로우냐, 자, 이걸 똑같이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이, 그래서 하이와 로우로 구분을 해준 뒤에, 이제 로우에서는 간단하게 작업을 한 가지 할 건데, 위와 아래를 지울 거예요. 그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거 엣지 위아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닫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닫아졌죠? 컬렉트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스무딩 그룹을 나눌 건데,
전체를 1로 잡고 위와 아래를 컨트롤 누르면서 폴리곤 하면은 전환되죠? 이 상태에서 한 번 그로우 해주고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는 위에는 2번, 옆에는 1번인 스무딩 그룹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수동으로 나눴어요. 오토 스무스, 다른 영상 보면 오토 스무스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똑같이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는 뭐 똑같이 할 겁니다. 여기 뭐 자르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여기 옆에랑 위에를 엣지를 좀 더 넣을 겁니다. 챔퍼를 써서. 요거는 좀 이전에 하던 거랑 다른 방식이니까 보면은 조금 저런 건 쓴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옆에 측면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선택한 다음에 Create Shape from Selection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쉐입이 생겨요. 요거는 전에 영상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렌더링에서 에나벨링 뷰포트 해주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만 돼도 거의 그 기름통의 하이폴리곤에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터보 스무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름통에 거의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간단한 거 하나를 더 해볼 건데, 기름통 뚜껑 있거든요. 뚜껑 만들어 볼 거예요. 뚜껑 어떻게 만드냐면 실린더, 작은 실린더를 만듭니다. 이거는 작은 거니까 16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높이도 뭐 다 빼도 되고요. 자, 우클릭 해가지고 에디터블 홀리해주고, 이거 이 위쪽에 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셀렉트 앤 플레이스 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거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크기가 좀 더 커야 되겠다. 뭐야, 이게 선택이 안 돼. 뭐지? 선택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밑에는 안 보이는 데잖아요. 여기, 그죠? 밑에 지우고, 그리고 살짝 줄이고, 그리고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써볼 겁니다. 리본 툴이라고 하는데 모델링에서, 자, 스위프트 로프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하는 대로 엣지 넣어줘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Shift 누르면서 편집을 해볼 겁니다. 자, Shift 누르고 안쪽, Shift 누르고 살짝 안쪽, 아래로 내리고, Shift 누르고 더 안쪽, 아래로 내리고, Shift 누르고 안쪽, Shift 누르고 안쪽, 컬렉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배울 거 없어요. 그리고 터보 스무스 한번 주면 됩니다. 이걸 뚜껑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해요? 메테리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폴리곤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죠? 기름통 그리고 뚜껑, 예,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해주고, 그 다음에 어태치를 써서 이거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제 하나로 통째로 움직이죠? 이렇게 됐으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랑 뭘 가지고 있냐면 로우 폴리곤과 하이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데, 로우 폴리곤에 UV를 펴줘야 돼요. 그래서 로우 폴리곤 UV 펴줄 때 측면은 이미 펴져 있거든요.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제 맨 밑에랑 맨 위에가 안 펴져 있거든요. 이렇게 두 군데가. 이거 제가 자르면서 움직인 겁니다. 선택하자마자 Shift R을 눌러서 자른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려있지 않아요. 자,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아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위아래는 프로젝션 누르고
이렇게 지금 Z가 자동으로 잡혔는데 아주 잘 잡혔죠.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떼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가 앞쪽,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여기가 뒤쪽. 근데 이제 뒤쪽은 보통 보면은 여기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되고 여기 하면 여기 되고 됐네. 이렇게 되면 위에가 반대일 경우가 많은데 위에도 됐네. 뭐야, 다 잘 나왔네.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릴렉스 커스텀에서 밑에 걸 눌러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폴리곤 앵글로 잡고 몇 번 클릭해주면 여기랑 여기가 얘네가 원래 있어야 될 크기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잡히지? 희한하게 잡혔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기하네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나오네. 자, 어쨌든 여기 잡고 배치가 너무 딱 붙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배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측면이 다 잘려 있어요.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붙여줍니다. 웰드. 자, 붙었죠? 웰드가 안 붙는다면 스레시홀드 범위값 조절해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에 부분 일자로 만들고 일자로 만들고 여기 위치를 절대값으로 1이네요. 괜찮고, 자, 선택하고 일자로 만들고 0.001이죠. 0으로 만들고, 그리고 줄 맞추고. 여기는 왜 이렇게 줄을 딱 맞춰서 줬냐면 나중에 이제 그 맵 개념에 대한 거를 배울 때 심이라는 게 있어요. 심. 이게 뭐냐면 이렇게 녹색으로 잘려 있는 데를 심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심이 여기서 이렇게 잘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오브젝트를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으면 이쪽에서 그림을,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쪽 반대편 고양이 그림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없죠. 여기도 나오는 게 얼굴이 이렇게 이 녹색을 중심으로 반쯤 잘려 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잘 그려도. 그래서 녹색은 이쪽과 이쪽이 자동으로 반복되도록 해줘야 어떤 이미지를 넣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가지고 이게 찌그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말로 하면은 뭐 암만 말해도 뭐 알아듣기 힘드니까 바로 보여줄게요. 일단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 대서 였다 갔다 대면은 글자가 제대로 나올까요? 이게 볼까요? 아이고, 요 부위를 넘어가니까 꺼져 버렸어. 자, 어디 갔니? 여기 있죠. 그리고 요렇게, 자, 나오죠. 잘 나오죠. 글자가 안 잘린 것처럼 맞지,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안 맞춰 놔을 경우 마음대로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개념 자체가 내가 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반이 여기에서 나오는 세계가 있겠어요, 그죠? 게임 보글보글을 제외하고. 여러분 보글보글 게임도 안 해봤잖아. 뭔지도 모르잖아. 얘기해도. 해봤다고? 해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위에서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됐으면 된 겁니다. 로우 폴리곤이 완전히 준비가 된 거고요. UV 다 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거는
자, 이렇게 하이 폴리곤을 만들었다, 로우 폴리곤이 있다, 로우 폴리곤 UV를 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내보낼 차례가 남은 겁니다. 자,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티드에서 내보내면 되는데, 그 전에 커스터마이즈에서 유닛 셋업에 들어가서 유닛 셋업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센티미터.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실린더 꺼내고 크기를 조절할 때 무의식적으로 스케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원래 크기보다 찌그러지거나 커지거나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린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이쯤은 돼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리셋을 해볼게요. 리셋 엑스폼. 그럼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이거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 내보내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원래 크기보다 줄어들죠.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크기를 바꿨는데 왜 크기 바꾼 걸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맥스에서의 크기 변경은 크기 확정이 아니라 크기 예시인 거예요. 달라요. 두 다른 겁니다, 개념이. 그 왜 크기 예시예요? 확정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모디파이어 걸 때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원본을 남겨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값을 따로 적용하는 거예요. 원본을 없애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포토샵에서도 레이어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포토샵에서도 레이어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그렸어요. 이렇게 강아지입니다. 곰 같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거 채색을 한다고 쳐보죠. 채색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빨간 강아지가 어디지? 자,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색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색만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손쉽게 색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편집 수정이 용이하도록 따로 놔두는 거예요. 맥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크기를 변경했을 때 원본 크기 자체를 변경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원본 크기를 지정해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장해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너 지금 모습이 완전히 확전된 상태니까 요걸로 확정을 해둬라 라고 해두는 게 리셋 엑스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거의 한 2분 동안. 리셋 엑스폼은 작업 끝나면 바로 무조건 거십시오. 안 걸어도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습관화 해두는 게 좋아요. 저런 거는. 여러분 집 나가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나가잖아요. 맞죠? 집 나가기 전에 거울 안 보고 나갔다가 여기 뭐 밥 먹다 이제 밥풀이 볼에 붙었는데 그대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하고자 한번 이렇게 옷매무새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러고 나가요. 비슷한 겁니다. 리셋 엑스폼도 내보내기 전에 그냥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이런 건 습관화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뭐 안 돼요, 뭐 어디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리셋 엑스폼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거의 이러고 한번 하고 해결됐어요 이래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일인지 설명을 한 겁니다. 맨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 다 됐으면 서브스탄스 페인터로 와가지고 노멀 뽑고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뉴합니다.
사이즈는 2048로 할게요.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자, 셀렉트 합니다. 오일에서 로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PBR 메탈러프 알파 블렌드로 되어 있는데 스타트 SS라고 되어 있죠. 요거 그냥 쓰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되고 다 꺼져 있어야 돼요. 자, 들어왔죠? 자, 들어와서 잘 들어왔고 이제 저걸 뽑아야 됩니다. 그거를 메시맵이라는 걸 뽑아야 됩니다. 메시맵은 뭐 하는 거냐면은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로우 폴리곤에다가 붕어빵 틀에 넣고 찍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버전은 어딜 봐야 나오지? 지금 버전은 9.11인데 9.11에서는 베이크 노말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전 버전에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실시간으로 나오게 됐을 때 여기 클릭해가지고 하이 폴리곤, 자, 아웃풋 사이즈죠. 아웃풋 사이즈 2048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텍스처 셀 리스트에 나오는 왼쪽에 나오는 거는 문서 사이즈예요. 아웃풋 사이즈는 실제로 구워지는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딜루에이션 와이드는 와이드 오브 딜루에이션 포스트 프로세스 인 픽셀 어플라이드 비포 디퓨전. 쉽게 말해서 UV 외곽에 그 여유를 두는 픽셀 사이즈를 의미해요. 32픽셀이면 굉장히 충분하니까 딱히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 디피니션 메쉬가 하이 폴리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소스가 될 하이 폴리곤 메쉬를 뜻하는 겁니다. 하이를 클릭하고 열기를 합니다. 요걸 클릭해서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게 왜 빨간색으로 나오냐면은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게 뭐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지금 뭐가 보이죠? 여기 외곽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외곽을 감싸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외곽을 감쌀 때 미처 감싸지 못한다면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안 감싸진 거니까 이걸 늘려서 완전히 감싸지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리어 디스턴스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안쪽에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안티얼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여기 보면은 뚜껑이랑 그리고 여기 테두리랑 뭐 요런 거는 실제 오브젝트가 하나로 다 더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에다 얹어 놓은 거죠. 그 위에다 얹어 놓은 거를 같이 뽑아 줄 때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계단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생기는 게 있는데, 3D 작업 특유의 그런 그 딱딱 끊어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큰 이미지로 뽑은 다음 줄이면, 그 이미지를 줄이면 그게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16배로 뽑기, 4배로 뽑기, 64배로 뽑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64배로 뽑기 누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가 2048이니까 2048 곱하기 64에서 뽑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뽑는 거죠. 실제로는 8배에서 뽑는 거니까 16,000 픽셀에서 뽑는다고 보면 돼요. 16,000 픽셀 곱하기 16,000.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거니까 곱하기 4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 제껴두고, 그리고 베이커 셀렉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잘 나왔네. 자,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페인팅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른 버전들에서는 여기서 그냥 클로즈를 X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도 자주 학생들이 이 버전에서 실수하는 게, 이거 클로징 한다고 이게 클로즈 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전에 쓸 때는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페인팅. 요걸 눌러요. 이렇게 돌아. 자, 그럼 돌아왔죠? 여기 이제 조금 찌글찌글거리는 게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그 안티얼라이징을 안 넣었을 때 이게 훨씬 더 심하다 이겁니다. 지금은 요 정도로 찌글거리게 되는데 4 곱하기 4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뽑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트의 본격적인 기능을 보기 위해서 레이어로 가가지고 이제 스마트 매테리얼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 처음 키면은 이게 눌려져 있어요, 매테리얼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게 눌려져 있고 이거 안 나오거든요. 선생님 기능이 뭣도 없는데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자, 이거를 끕니다. 이걸 키세요. 스타트 에셋을 누르세요. 이게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잔뜩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요게 이 중에 한 항목이에요. 다른 데를 보면 어떻겠어요? 더 많겠죠? 예. 더 자세히 더 많이 나옵니다. 애지간한 건 이 안에서 거의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들 중에 거의 대다수를 포괄해요, 얘가. 그 정도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 브론즈 아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넣어볼게요. 자, 그럼 반짝반짝 이렇게 금속 재질 느낌 팍팍 나게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가 난 브론즈 말고 실버 원합니다. 자, 여기 맨 아래 클릭하고 이렇게 느려.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서 요거 클릭하고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실버. 얼라? 구리 아니었습니까? 하면은 색만 바꾸면 똑같은 금속이니까 실버죠. 이렇게 바꾸면 골드. 이 색에 따라 바뀐다 이거예요. 너무 생각이 딱 하나에 고정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때그때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둔탁한 느낌을 바꿔줘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요런 게 되는 거예요. 요런 섞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마트 매테리얼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드래그 해서 놓고 요걸 열고 요걸 클릭해서 색깔도 바꿔보고 이거 뭐 반짝거리는 이 느낌도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더트를 고르고 했구나. 이걸 골라야 되는데. 자, 많이 다르죠? 아주 반사가 높은 거, 반사가 없는 거, 이거를 다 여기서 수치 조절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치 4가지만 설명해 줄게요. 자, 베이스 컬러, 색깔, 뭐 따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색깔이에요. 자, 러프니스, 얘 반짝거림. 왼쪽으로 검은색으로 하면 많이 반짝거림, 흰색으로 하면 안 반짝거림. 간단하죠? 자, 그리고 메탈릭. 자, 메탈릭을 완전히 뺀다. 그럼 이건 뭐예요? 금속성이 전혀 없는 플라스틱인데 반짝거림. 그죠? 메탈릭을 최대로 하면 뭐예요? 금속이면서 반짝거림. 뭔지 알겠죠? 네,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쓰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마스크 항목인데, 간단하게 2가지 매테리얼을 합성하는 거를 설명하고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테리얼에 보면은 이제 여러가지 매테리얼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야외에 있으면 얘가 때가 타고 위에 뭐 눈도 쌓이고 뭐 밑에 먼지도 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들 사용되는 먼지 낀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어떤 느낌이 좋을까나? 이걸로 해볼까? 그냥 이거 클릭해가지고 매테리얼 하나 만들고 해볼게요. 이걸로 필레이어로. 자, 필레이어 맨 위로 올리고, 필레이어에서 얘가 러프니스가 최대고 메탈릭이 없으면 이게 곧 먼지거든요. 먼지 맞아요. 이거 색깔 조금
검은티티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값은 다 빼주면 되죠. 이렇게 컬러랑 러프니스랑 메탈릭만 쓰니까. 메탈릭은 왜 쓰냐? 없어서 쓰는 겁니다. 끄면 되잖아요. 끄면 이렇게 돼버려요. 키고 값이 없다고 선언해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마트 마스크를 놓는 겁니다. 스마트 마스크 중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거 먼지가 낀 것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랬죠. 그럼 이 중에 먼지, 더스트 소프트 엣지, 이거는 먼지 끝에 들어가. 이거 더트, 헤비, 더트, 그라운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더스트 더티 써볼게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클릭이 안 돼. 네. 자, 됐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지를 끼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매테리얼 지정하고 마스크 지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안에 보면은 밸런스 뭐 이런 거 있죠. 먼지의 양, 그죠? 먼지의 뚜렷함.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이거를 제가 다르게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뭐 번질번질하게 막 이렇게 되면서 시꺼멓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섞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어디 뭐 까져가지고 안쪽에 금속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콘트라스트와 그리고 이거 밸런스 조절을 통해 가지고 매테리얼을 섞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 그 샷 찍는 거 보여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아이레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 이거 오래 걸리는구나. 조금만 기다리죠. 켜고 있대요. 자, 켜졌어요. 자, 켰으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구나. 자, 여기에서 클리어 컬러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밑에가 빠지고, 여기 보면 시간 지금 10초로 잡아놨거든요. 10초 다 지나면 10초까지만 렌더링 한 걸로 최대 퀄리티로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요거 가지고 보면 찍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3D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줬는데, Alt 누르고 왼쪽 클릭 회전, 가운데 클릭 이동, 우클릭 확대 축소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설명을 전혀 안 하면서 했네, 인터페이스를. 자, 근데 뭐 그 정도 하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한번 따라해 보면서 뭐 이것저것 만져보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